네, 안녕하세요. 새로고침 TV입니다. 오늘은 좀 듣는 분들에 따라서는 좀 불편한 내용일 수도 있고요.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온라인에서 뭔가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수업 나가서도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B2B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전제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B2B 관련된 내용은 아주 대형화된 업체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량으로 막 저희가 상품이 등록되죠. 온라인에 막 10만 개, 5만 개, 뭐 이런 상품들 등록되는 그 B2B 관련된 거예요. 그 외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가방 도매 사이트를 찾는다던가, 구두 도매 사이트를 찾는다던가, 의류 도매 사이트를 찾는다던가, 그런 것들은 다양한 컨디션의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더 개발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주 대형화된 곳이에요. 그래서 엑셀로 마켓에 상품 등록을 몇만 개씩 막 해주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런 B2B 사이트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B2B 사이트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것도 아주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래도 가볍게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이트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의 제가 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업하시는 분들은 그걸 이용하면은 아주 돈을 크게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시작하는 부분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B2B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창업을 하고 판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 재고의 부담이 없다. 그리고 뭐 자본금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알고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재고의 부담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저희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도매 사이트나 이런 데에서도 이제는 거기서 직접 발송해 주기도 하고 납장으로도 구매도 가능하고 해서 실제 재고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뭐 이런 데 가서도 그냥 납장으로도 다 사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재고에 대한 부담을 너무 갖지 않으셔도 돼요. 다른 데에서도. 그리고 실제 그런 B2B 사이트에서는 재고의 부담이 우리만 없는 게 아니라 그쪽도 없는지 재고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품 등록해가지고 10,000개, 20,000개 등록됐네, 너무 좋네,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럼 주문이 들어와서 기쁜 마음에 그 사이트 가서 주문하려고 했더니 품절이에요. 아,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내가 재수가 없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그러고 있다 주문이 어쩌다 들어왔는데 또 막상 봤더니 품절이에요. 그 품절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어떤 B2B 업체에서는 이제 본인들의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네 사이트는 품절률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15%밖에 안 된다. 다른 어떤 사이트는 20%, 다른 어떤 사이트는 뭐 30%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100개의 상품이 있으면은 20개, 30개는 품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는 대략 한 15개 정도 품절이라서 아주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죠. 실제로 온라인에서, 아니 온라인이 아니죠. 실제로 뭔가 내가 제작을 하거나 생산을 하거나 유통을 하거나 할 때 품절은 절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개의 상품을 안전 재고로 갖고 있다라고 해도 갑자기 주문이 100개가 한꺼번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 추가 제품을 공급할 때까지는 품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품절까지 다 방어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어느 정도 내가 품절인지 아닌지는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품절이면 언제 입고되는지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품절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 고객한테 잘못했습니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정신적으로 상당히 피폐해지는 거죠. 그런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본금이 없어도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물론 내가 어떤 사입을 하거나 제작을 하거나 했을 때에는 사무실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창고가 필요하기도 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일부 자본금이 세이브가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판매가 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런 데 또 가면은 막 사례도 있어요. 막 나는 막 이거를 통해서 1,000만 원을 벌었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는데, 그 1,000만 원이라는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죠. 내가 월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그럼 얼마의 매출이 발생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순익률, 그러니까 순익률을 몇 프로 정도 보면 될까요? 저는 사실 이렇게 B2B 같은 데서는 순익률 10%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B2B 사이트에 등록된 상품 가격이
오픈마켓에 등록된 상품 가격보다 비싼 것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판매가에서 원가 빼고 수수료 빼고 부가세 빼고 10% 남아도 상당히 많이 남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남는 건데 그냥 10% 남는다라고 치죠.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을 번다라는 거는 월에 매출이 1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매출이 1억이면은 하루에 대략 한 300억 몇십만 원 매출이 발생해야 되죠. 그냥 300만 원이라고 칠게요. 오픈마켓에서 주문이 300만 원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 돈이 바로 나한테 들어오나요? 그렇지 않죠. 정산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고객이 물건을 받고 너무 물건이 마음에 들고 해서 댓글을 빨리 써주고 하면은 2, 3일 안에도 정산을 받지만 보통 오픈마켓에서는 잘 댓글 잘 안 달아요. 그래서 오픈마켓에서는 판매자들이 정산 주기를 대략 열흘에서 2주 정도로 봅니다. 그냥 열흘로 계산을 해볼게요. 300만 원씩 열흘이면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여기 묶여 있는 거예요. 오픈마켓에. 그리고 거기에만 묶여 있느냐? 이제 또 저는 여기에서는 정산을 바로 안 해주지만 제가 물건을 사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 입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가를 입금해야 되는데 이제 3천만 원에 대한 원가가 몇 프로냐? 한 60% 70% 놓고 보자고요. 아까 이제 이익률을 10%로 봤으니까 그냥 여유 있게 60%로 놓고 보면은 1,800만 원이라는 돈이 또 여기에 묶여 있어야 돼요. 저는 내고 갖고 와야 되고 여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략 한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이상적인 계산법입니다. 광고비나 이런 것들은 아예 생각도 안 했어요. 운영비도 생각을 안 했고 1억이라는 매출이 발생할 때 CS가 얼마나 많이 발생을 하겠어요? 그럼 그 CS를 나 혼자 소화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CS 관리하는 직원도 채용해야 되고요. 품절인 거 확인하고 그때그때 상품을 닫아놓거나 새로 입고가 되면 열어놓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직원도 또 필요한 거죠. 이거에도 또 발생하는 비용들까지 생각하면 더 많은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물론 B2B를 통해서 돈을 버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어느 정도 자본금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직원 채용해가지고 직원으로 잘 운영을 하면서 하는 거지. 혼자서 하면은 여러 가지 이런 시간적인, 물리적인, 자금적인 압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을 못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거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외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상품이 내가 알지 못하는 상품이 나한테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품들이 아무 문제 없는 상품이면 아주 좋은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분들 중에 내용 증명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주로 어떤 내용의 내용 증명이냐면은 특허 침해입니다. 상표권 혹은 디자인 특허 혹은 실용신안에 대한 특허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 중개하는 B2B 사이트에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도 않고 중재를 하지도 않습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는 그냥 저예요. 제가 제 상품이 제 명의의 사업자로 제 판매자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물건 받아서 파는 건데 원청은 따로 있는데 그럼 원청은 원청대로 이 내용 증명 보낸 업체랑 소송이 가든 어떻게 해결하든 하는데 저는 또 저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합의금으로 얼마를 내기도 하고 합의금으로 끝나면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뭐 법적 공방까지 하면 몇 년 동안 여기에 막 돈 얼마 좀 벌어보려고 했다가 완전 정신적이나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힘들어지는 상황을 겪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제가 생각할 땐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냥 등록해놓고 기다려요. 판매되기를. 주문이 들어오면 기분이 좋고 안 들어오면 그냥 실망스럽고 이렇게 되죠. 제가 제안하는 거는 판매할 상품을 단 5개든 6개든 뭐 3개든 진짜 사놓고 내 책상 한 켠에 놓든 뒤에 렉을 놓고 거기에다 놓든 놓고서 실제 이걸 어떻게 판매할지에 대해서 직접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품 등록하는 것도 그냥 자동으로 등록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등록하는 단계에서도 어떻게 등록을 해야 더 로직에 잘 맞게 등록해서 더 상위에 노출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등록만 잘한다고 판매가 되나요? 판매가 더 잘 될 가능성이 있는 것 뿐이죠. 판매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고도 어떻게 하는지 공부도 해야 되고 어떻게 광고하면은 좋은지 효과적인지 어떤 키워드를 써야 되는지 어떤 키워드를 어떤 광고 구자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 키워드는 얼마로 내가 예산을 세워서 이 키워드 광고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키워드로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광고한다고 판매되나요? 더 판매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그런다고 무조건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나가 다 광고해서 판매해서 돈 벌겠죠. 광고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봐야 돼요. 그래서 광고를 했는데 이 광고를 하고 나서 고객이 내 거를 찾아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으면 왜 안 들어왔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야 돼요. 내 썸네일이 뭐가 잘못됐나? 고객 눈에 안 띄나? 광고 구자가 여기가 아닌가? 이 키워드가 아닌가?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연구를 하고 키워드도 변경해주고 썸네일도 바꿔주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고객이 결국에 들어오게끔 만들고, 고객이 들어왔는데 10명이 들어왔는데 한 명도 안 사요. 100명이 들어왔는데 한두 명 사요. 그러면은 왜 안 사는지에 대해서도 또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에 어떤 게 문제가 있나? 경쟁사랑 내 상품이 똑같은데 가격 차이가 있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보고 상세 페이지에서도 어떤 게 더 고객을 어필을 하고, 이걸 봤을 때 고객이 살지 안 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걸 지속적으로 수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0명이 들어와서 한두 명 사던 거를 100명이 들어와서 10명이 사게 만들고 100명이 들어와서 20명이 사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도를 점점점 높여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두 판매자를 비교했을 때는 전자의 판매자는 1년 뒤에나 2년 뒤에나 똑같아요. 아마 1년 뒤, 2년 뒤에는 더 이상 판매를 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뒤에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수정하고 하는 이 판매자는 1년 뒤, 2년 뒤에 그 판매자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완전 전문가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추천해 드리는 게 B2B에 대해서 알고 시작하셔야 되고, 그리고 B2B가 모든 걸 해결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것만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적절히 활용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진짜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얼만큼 더 관리를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든 판매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량도 괜찮습니다. 직접 내가 상품 구매해서 이건 어떤 박스에 들어가는 게 적당할까? 이 박스 포장은 어떻게 하는 게 적당할까? 하다못해 이 박스 안에 고객한테 손편지라도 써서 보내는 그런 정성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한번 이루어 나가는 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게 됐습니다. 네, 무겁지 않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특정 업체를 비난하거나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판매자로서 저희가 창업을 하면서 온라인 시장에 뛰어들 때 좀 더 막연한 생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리고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